예전 점심시간을 떠올려 보면 동네 중국집은 늘 사람으로 가득했습니다. 12시만 되면 전화는 통화 중이었고 배달 오토바이는 골목을 가득 메웠습니다. 홀에서는 직장인들이 소리내어 짜장면을 비볐고 주방에서는 불꽃이 튀었습니다. 그 시절 중국집은 단순히 밥을 먹는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가장 쉽게 모일 수 있는 장소였고 회사원, 학생, 가족이 섞이는 일종의 생활 플랫폼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점심시간인데도 홀은 텅 비어 있고 의자는 가지런히 놓여 있습니다. 사람 대신 정적만 남아 있습니다. 식당 안에서 들리는 소리는 사람의 말소리가 아닙니다. TV에서 흘러나오는 소리, 그리고 가끔 울리는 배달앱 알림음 뿐입니다. 손님이 사라진 자리를 알림음이 대신합니다. 이 장면은 우연이 아니라 시대 변화의 결과입니다. 중국집은 여전히 영업 중이지만 이미 사람을 상대하는 식당이 아니라 플랫폼 주문을 처리하는 공간으로 정체성이 바뀌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스마트폰 하나, 그 화면에 뜨는 알림이 오늘의 매출을 결정합니다. 이제 주문은 사람의 발걸음이 아니라 알고리즘을 통해 들어옵니다. 플랫폼의 노출 순서, 리뷰 점수, 광고 여부가 손님 수를 좌우합니다. 이 순간부터 중국집 사장님은 요리사가 아니라 플랫폼 구조 안의 노동자가 됩니다. 문은 열려 있습니다. 간판 불도 켜져 있습니다. 하지만 손님은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 장면을 단순히 장사가 안 된다고 보면 핵심을 놓치게 됩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건 불황이 아니라 업종 자체의 이동입니다. 동네 중국집은 서서히 아주 조용히 사라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요즘 짜장면은 예전 맛이 안 난다. 이 말은 단순한 추억이 아닙니다. 실제로 맛의 구조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과거 중국집 맛의 핵심은 라드, 즉 돼지 기름이었습니다. 라드는 불맛을 살리고 재료의 풍미를 극대화했습니다. 하지만 1989년 이른바 우지파동 이후 라드는 위험한 기름이 됐습니다. 사회적 공포 속에서 라드는 사라졌고 중국집 주방에서도 점점 퇴출됐습니다. 대신 식용유가 들어왔고 맛의 방향은 달라졌습니다. 이 변화는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라드가 사라지자 풍미는 약해졌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설탕과 조미료가 늘어났습니다. 그 결과 짜장면은 점점 달아졌고 어디서나 비슷해졌습니다. 개성이 사라진 순간 중국집은 가격 경쟁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조리 방식 역시 바뀌었습니다. 과거에는 주문이 들어올 때마다 불을 올리고 즉석에서 볶았습니다. 지금은 다릅니다. 아침에 소스를 대량으로 볶아본 통에 담아두는 방식이 일상이 됐습니다. 이 방식은 빠르지만 품질은 희생됩니다. 채소는 물러지고 고기는 질겨집니다. 하지만 이건 요리사의 실력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속도를 포기하면 리뷰에서 밀리기 때문입니다. 배달 중 면이 불지 않게 하려고 면 강화제를 더 쓰는 것도 선택이 아닙니다. 플랫폼 시장에서는 맛보다 일관성과 속도가 더 중요합니다. 중국집은 요리를 잘하는 식당이 아니라 리뷰 관리가 중요한 업종이 됐습니다. 사장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자주 이런 말이 나옵니다. 매출은 나와요. 실제로 매출 숫자만 보면 예전보다 높아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숫자는 착시입니다. 배달 대행비, 플랫폼 수수료, 광고비. 이 세 가지가 매출의 30% 이상을 가져갑니다. 매출이 늘어날수록 플랫폼 비용도 함께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재료비와 임대료를 제하면 사장님의 순수익은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게다가 정산주기는 길고 현금 흐름은 늘 불안합니다. 이게 바로 흑자도산 구조입니다. 그렇다면 가격을 올리면 될까요? 문제는 짜장면에는 보이지 않는 가격선이 있다는 겁니다. 짜장면은 싸야 한다. 이 인식은 수십 년 동안 고정돼 있습니다. 식자재 가격은 오르는데 가격은 묶여 있습니다. 결국 선택지는 두 가지입니다. 재료를 낮추거나 양을 줄이거나. 이 선택은 다시 맛 저하로 이어지고 손님 이탈로 돌아옵니다. 경쟁 구도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과거 중국집은 배달 시장의 절대 강자였습니다. 지금은 치킨, 피자, 햄버거, 모든 메뉴와 경쟁합니다. 배달 시장은 완전 경쟁 시장이 됐습니다. 이 시장에서 중요한 건 맛이 아닙니다. 별점, 리뷰, 사진, 서비스입니다. 악성 리뷰 하나가 하루 매출을 흔들기도 합니다. 사장님들은 리뷰 스트레스에 시달립니다. 주방 안에서도 문제가 누적되고 있습니다. 중식은 고강도 노동입니다. 젊은 세대는 들어오지 않습니다. 주방에는 고령의 요리사만 남아있고 그마저도 점점 줄어듭니다. 도제식 교육은 무너졌고 기술 전수는 끊겼습니다. 그 자리를 공장제 소스와 비전문 인력이 대신합니다. 중국집의 맛은 점점 더 비슷해집니다. 앞으로 중식 시장은 더 강하게 양극화될 겁니다. 호텔급 프리미엄 중식과 저가 배달 전문점, 그 사이에 있던 동네 중국집은 조용히 사라질 가능성이 큽니다. 동네 중국집의 몰락은 사장님 개인의 실패가 아닙니다. 플랫폼 구조, 소비 트렌드, 가격 인식이 만들어낸 시대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잃고 있는 건 짜장면 한 그릇이 아니라 동네의 한 장면일지도 모릅니다. 80년대, 90년대 부모님 손을 잡고 동네 중국집에 들어가던 기억을 떠올려 보면 짜장면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하루를 잘 버텼다는 보상이었고 가족이 함께 앉아 웃을 수 있었던 작은 축제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풍경은 이제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불 앞에서 직접 볶아내던 짜장은 줄었고 기름과 불맛이 만들어내던 깊은 풍미는 효율과 속도라는 이름 아래 사라졌습니다. 숯하면은 이미 귀해졌고 이제는 특별한 곳에서나 만나볼 수 있는 음식이 됐습니다. 이건 취향의 문제가 아니라 시장 구조가 바뀐 결과입니다. 플랫폼 중심의 배달 구조, 가격에 대한 강한 저항선, 속도와 별점을 우선하는 소비 환경 속에서 짜장면은 추억의 음식에서 효율적인 상품으로 바뀌었습니다. 앞으로도 짜장면은 남아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하던 그 짜장면과는 점점 다른 모습일 가능성이 큽니다. 어쩌면 부모님 손을 잡고 먹던 그 짜장면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더 궁금합니다. 여러분에게 짜장면은 어떤 기억으로 남아있나요? 비 오는 날 배달시켜 먹던 짜장면, 졸업식 날 가족과 함께 먹던 짜장면, 혹은 아버지가 사주던 특별한 외식의 기억일 수도 있겠습니다. 짜장면과 관련된 여러분의 추억이 있다면 댓글로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